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린님.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운동도 쉬고, 오늘은 요즘에 조금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컨디션도 지금 저조하고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최대한 조금 생산적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도 쉬고, 네, 눈 마사지를 했는데 눈이 조금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관계의 언어를 읽어볼까? 아니면 서재로 한번 가볼까? 관계의 언어, 에너지 버스. 네, 관계의 언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 켜기. 오케이.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상담하러 오는 이들 중에는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해주는 것을 다 좋아하고, 그쵸. 항상 이게 문제인 것 같네요.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상대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았으면 하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배신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전봇대로 이를 쑤신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친하지 않는 그 관계라면 관심도 기대도 없으니 말입니다. 문제는 전봇대로 이를 쑤신다고요? 나 지금 힘이 없어서 웃을 힘이 없는데 문제는 관계가 친밀해질 때부터 생긴다. 오케이. 맞아요. 친밀해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항상 그 갈등의 문제는 그릇된 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비슷하다면 직장 생활이나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든가를 시시때때로 실감합니다.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둔해서 탈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안 맞고 계속 삐걱거립니다. 그런데 당신과 비슷한 사람과 모인 집단이 있다면 어떨까요? 또는 성향이 아주 안정적인 사람들로만 팀을 만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선인 애척유역 경사를 해서 안정 애척유역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항상 환상적인 호흡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몇몇 연구 결과를 보면 꼭 그러지만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심리학자인 사치 아인도르. 보초병. 불안 유형들은 집단 내에서 주의 깊은 경계심으로 문제와 위험을 빨리 알아차리는 보초병,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하고, 맞아요. 그쵸. 불안 유형의 사람들이, 회피 유형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문제 해결사, 신속 대응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애착 유형이 다양하게 섞인 팀이 잠재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단 잠재적으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팀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와 안정감이 있을 때 각자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잠재적으로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팀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와 안정감이 있을 때 각자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직 너의 마음을 몰라. 한 지자체에서 인간관계를 주제로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주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상대가 가려워하는 것을 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레 짐작보다는 상대가 어디가 가려운지 물어볼 것을 권했다. 강의가 끝나자 한 참석자가 나에게 딸과 나눈 카톡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의 도중에 너무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을 베푼 것 같다고 느껴 딸에게 너는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딸은 잘 모르겠다며 엄마가 이렇게 해준다면 사랑받는 느낌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것을 나에게 먼저 먹어보라고 한다면, 동생이라 다툴 때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참석자는 딸의 문제를 받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딸을 위해 얼마나 희생해 왔는데 사랑받는 느낌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다니. 20대 중반의 딸이 이렇게 답을 했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너무 미숙한 거 아닐까요? 나이가 몇인데 어린애같이 자기 편이 되어달라, 먹을 것 타령이나 할까? 딸은 엄마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는 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20살이 넘은 딸은 왜 맛있는 것을 먼저 달라거나 자기 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을 왜 미숙하거나 이상한 태도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엄마는 딸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음 읽기가 작동했습니다. 딸의 대편을 미숙함으로 판단하고 융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궁금함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미숙함으로 판단했다. 마음 읽기죠. 마음 헤아리기가 아니라 궁금함이 끼어들지가 않았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내가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는 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엄마는 강의를 듣고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딸이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낄지. 그래서 딸에게 물어본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딸이 대답을 듣자마자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는 꺼져버렸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기중심적 대화는 마음 헤아리기 대화의 반대입니다. 자기중심적 대화. 자기중심적 대화는 2인칭, 3인칭 관점이 사라지고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기준을 과신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단정적으로 말하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기 십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라거나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 라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을까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 존재인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중심적인데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타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중심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상대가 생각, 관점, 기호, 능력, 기준, 경험치 등이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곧 기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는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는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맞아요. 그쵸? 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 기본값이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태도를 갖고 부지불식간에 마음 읽기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스위치를 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너의 마음을 몰라. 마음 헤아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잘 인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상대가 내 마음 가지 않을 것에 덜 실망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내 감정과 욕구. 오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하다.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계속 강조하듯이 성인의 관계는 수평성과 상호성이 중요하다. 이거 말고 제가 지금 또 편지를 써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정석. 경청이 꼭 필요한 순간. 오케이. 당신의 이야기가 제일 소중해.
자기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장구도 잘 치고 공감도 잘한다고 말입니다. 어머, 진짜 1시간이나? 어휴, 그러게 정말 이상하다. 예의 없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서 반응을 해줬다고 하죠. 디귿의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지만 과연 맞장구를 치고 반응하는 게 경청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청? 이게 반응이 좋다라는 거죠. 반응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리액션? 반응 맞네. 제대로 경청을 하면 친구가 속성이 아니라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업무가 안 풀리는데 시끄러운 선배가 거슬렸거나 사무실 분위기를 흐리는 선배를 개의치 않은 팀장에게 실망하거나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장구와 반응은 경청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청을 잘하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하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아서 저절로 듣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자주 못해왔고 막상 하려고 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게 적절할지 감을 못 잡아서 짤막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로 설명하는 게 어렵고 말을 고르는 시간이 깁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 이야기를 자주 하거나 말이 많고 빠른 사람이 선수를 칩니다. 경청의 원동력은 호기심. 어릴 때부터 나는 말수가 적고 얌전했습니다. 아기 때 소파 밑으로 굴러들어가 몇 시간이고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한 자리에 긴 시간 잘 있고 침착하고 차분합니다. 반면 부모님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수가 많고 말이 빠르고 감정 표현도 다분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 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좀 읽기가 잘 안되죠, 그쵸?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부모님의 생각과 감정을 들어주는데 먼저 익숙해졌고 다행히 부모님의 이야기는 재미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나란히 입담이 뛰어납니다. 부모님은 나란히 입담이 뛰어납니다. 입담이 뛰어나다. 아버지는 역사적인 사건과 지리에 얽힌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주었다. 퍼즐 맞추고 완성된 그림은 나의 일부가 되었고 그렇게 했다고요. 어머니는 어린 시절의 친구와 꿈, 형제, 자매와 친척,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했는데 머릿속 그림이 빈자리가 생기면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완성된 그 그림은 나의 일부가 되었고 이야기를 들을수록 나의 세상은 커져갔습니다. 나의 세상이 커지는 기분이 내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잘 들을수록 이야기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더 많은 것을 들을수록 나의 세상은 다채롭고 넓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것을 물으면 당장 해소되는 점도 좋았습니다.
내가 하는 질문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모두 호기심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알고 싶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경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경청에 월등한 사람이 되었다. 혹시 경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글쎄요, 저는 경청은 나 자신의 세상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준다. 성공한 사람들, 심리학, 대화의 기술, 이 모든 것에 경청은 빠지지 않아요. 그쵸? 만약 경청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경청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쵸? 나 자신을 위해서 경청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깨달음과 지식의 축적과 확장을 위해서 세상의 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경청이 힘든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니까 들어주는 신용을 하고 맞장구를 친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며 집중하지 못한다. 이것은 대화가 아닌 노동. 내가 빠져있는 대화는 지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고 경청은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의 말을 감정 쓰레기통처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피곤해하고 여기지 맙시다. 그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을 하느라 진이 빠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힘이 듭니다. 그쵸? 그러나 대화를 나누기 싫은 누군가가 있을 뿐 대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나 좋아하는 친구와 끊임없이 수다를 이어간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대화를 즐기고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경청 능력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그 대화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경청 능력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나누는 그 대화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발휘됩니다. 그쵸? 죄송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헤어져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 사람 덕분에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고 고민이 있을 때 어깨를 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따스한 위로를 건넵니다. 나 자신과 나의 기분과 감정까지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헤어져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그 사람 덕분에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고 고민이 있을 때 어깨를 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따스한 위로를 건넵니다. 나 자신과 나의 기분과 감정까지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당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민감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나의 고민이 심대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쵸?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면서 들어주는 사람의 태도가 그게 뭐냐고 자신보다 일이 중요하냐면서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나를 위하지 않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시급한 일인지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맞아. 내가 오늘 밤까지 끝내야 하는 중요한 회사 업무가 있는데 딱 1시간 뒤에 이야기하자. 나도 정말 자기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만약 나의 고민이 큰 상황이라면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 내가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는데 함께 의논하고 싶은 중대한 이야기가 있어. 자기가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어. 이게 진짜 예의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온 마음으로 들어줄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시급하다고 하면 모든 걸 접고 경청해야 합니다. 죄송해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데 업무가 뭐 그리 대수인가. 그 정도 마음도 쏟을 수 없다면 그의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길 바랍니다. 몸이 고단할 때도 경청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합시다. 몸이 고단할 때도 경청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합시다. 죄송해요. 오늘 컨디션이. 오케이. 정말 들어주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 마음과 달리 들어줄 수 없는 상태야. 미안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하고 상대가 그걸 헤아려 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의가 산만한 사람은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싶어도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거나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눈이 갑니다. 그때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재미없는 줄알고 말하면 하려던 말을 도중에 삼킨다. 스마트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해두자. 모든 알림을 잠시 꺼두는 것입니다. 마주 보고 앉고 그래야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의자를 당기고 상체를 상대방에 기울여 두 눈을 바라보며 대화합시다. 재미있는 대화 상태로 가겠는데 욕구,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인간관계 대부분이 개선된다. 변화, 말수가 적은 사람도 보물 터듯이 말하게 된다. 경청의 장애물 물리치기, 스마트폰 끄기. 중요한 전화가 올려져 있면 사전에 상대방이 알리기, 대화 도중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지 말기, 혼자 공부하거나 이럴 때 집중력 기르는 연습. 오케이. 재미있는 대화 상대로 각인된다. 욕구,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관계, 인간관계 대부분이 개선된다. 오케이. 오늘은 컨디션이 지금 마비가 걸려서 목도 힘들고 하니까 간단하게 루틴하고 과제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독서 노트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책 읽는다고 수고하셨어요. 지금 29 minutes, so 29분이니까 30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읽어볼까? 한 문단만 더 읽어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타인의 이야기는 타인의 입장에서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듣기,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기, 조언을 내뱉고 부정적인 조언이 위험한 이유.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기. 항상 대화에서 경청하는 거 중요하고, 들을 때 내 입장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신영철 비평가는 한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평가가 힘을 발휘하려면 평가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상대방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케이. 충고를 예로 들면 그 자격은 이 사람이 나를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상대방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은 시간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말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보낸다고 해도, 그게 양쪽으로 많다고 해도 질적인 그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말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시간이고, 시간을 주는 것은 나의 목숨을 잘라서 주는 것이다. 와우. 저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과 애정은 시간. 충고는 인생을 쏟아부었을 때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충고는 무례합니다. 자격을 가져도 상대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충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막대한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어야 조언할 수 있고, 그마저도 상대방이 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막대한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어야 조언할 수 있고, 그마저도 상대방이 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언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결혼 안 한다 라는 그 문장의 조언은 나다. 이 문장은 내가 너라면 이라는 가정에 담고 있습니다. 썰려면 많이 만나야지라는 말은 내가 지금 너라면 데이트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 머물러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훈련이 저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입장에서 그건 이렇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계속 읽으려고 노력하고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머물러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너라면 이라는 말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고려하면 이라는 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연결되지 말고 분리해서 말하고 들어야 합니다. 나는 선배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으면 기뻤을 것입니다. 나는 아이들 때문에 요즘 정말 행복해. 너는 어떤 게 행복해? 저는 요즘 새로운 책을 낼 생각이 들어서 행복해요. 너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진짜 기쁘다. 저도요. 선배는 아이들이 어떤 점에서 특히 행복을 느끼세요? 나는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이렇게, 그쵸? 너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진짜 기쁘다. 저도요. 선배는 아이들이 어떤 점에서 특히 행복을 느끼세요? 나는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네, 조언한다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때 느꼈을 그 감정에 그대로 공감하는 것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대화의 기술이 아닌가, 이게 사람에 대한 진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대화의 기술은 기술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경청하고 공감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은 가르침을 얻은 것 같아요. 아이린님, 우리 아이린님 오늘도 독선독어 수고했어요.